뇌는 인체 중심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로 와서 또 IQ라고 하는 IQ 역사. 네, 지금 아마 접속하신 분들은 IQ 세대라고 생각을 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IQ를 집단 검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갈 때 인간을 이해하려면 뇌를 이해해야 되는 시대, 이렇게 사실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 밖으로 나온 뇌 이해를 넘어 활용의 시대로, 제가 좋아하는 이 휴먼 브레인의 휴먼 러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우리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아직은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얘기의 의미는 지난 20세기까지도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시대였죠. 그 예전에는 종교적 차원에서 모르는 것은 다 신의 영역으로 돌렸고, 신본주의 시대가 한동안 오랫동안 되었고요. 르네상스를 통한 인본주의 시대,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20세기는 어떤 심리학 관점에서 또 인간의 의식,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가졌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몸과 마음의 행동 변화를 알고자 할 때, 또 인간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과 특징, 특성, 그리고 특히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의 과학이, 인류의 학문이 밝혀낸 명확하고도 중요한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를 빼놓고 이야기를 해서는 어쩌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불과 몇십 년 안 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요.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발견된 지 1세기 되었죠. 1960년대 드디어 단층 촬영, CT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막 썰면서 찍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장비가 나오면서 비로소 뇌를 이제 좀 찍을 수 있었고요. 60년대 후반에 MRI라고 하는, 병원에서 한번 찍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둥그른 마그네트, 자기장을 강하게 쏴가지고요. 지금 병원에 가면 찍는 게 대부분 3테슬라, 이 자기장 이 세기를 얘기하는데요. 3테슬라 정도로 쏴서 이 뇌에 있는 혈류, 그 안에 있는 수소 분자에 대한 이 리스판스를 읽어가지고 보이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제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동적인 활동, 뇌 연구를 하기에는 버거웠죠. 그러다가 fMRI, 펑션입니다. F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이게 9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본격적인 뇌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뇌 시대가 시작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이 뇌 시대, 뇌 세기, 뇌연구 촉진법, 우리나라는 보시면 1998년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의 끝은 내과학이다. 뇌과학을 통한 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선진국이라면 뇌연구를 앞다투어서 하게 되었던 그 시점도 90년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바로 어디로 파생이 되느냐면 당연히 건강이겠죠. 생존에 관련된 건강 분야로 이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스에 대한 부분에서 20세기와 21세기를 뒤바꾸는 시점이 심장에서 뇌로라는 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고요. 여기 WHO의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이게 1998년 날짜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1998년에 드디어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치료에서 예방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 이걸 헬스 프로모션이라는 미래 건강의 흐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로마라는 것도 결국은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영역이라기보다 이 건강 흐름에서 보면
이 헬스 프로모션 영역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나의 건강,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했던 그 영역이 어쩌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야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 그 국제사회는 15년 주기로 이렇게 국제사회 지표가 바뀌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가 UN SDG, 그 전까지 2015년까지는 MDG라고 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시대라고 얘기했고, 이때 건강과 웰빙이라고 하는 세 번째 SDG 목표는 말 그대로 에이즈나 폐결핵, 말라리아, 특히 이제 전염성 질환 어떻게 퇴치할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이 2016년을 계기로 정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는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 비전염성 질환에 핵심을 둔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71%가 사망의 원인이 비전염성 질환입니다. 비전염성 질환이라는 건 뭐냐? 생활습관병이에요. 평소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 흡연,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저하. 저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많이 안 움직이죠. 신체 기능은 저하되고, 그러면 항상성 기제가 많이 깨워지겠죠. 자율신경계도.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의 기본 상태를 WHO에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 10명 중에 약 7명,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10명 중에 약 7명은 우리 자율신경계 많이 들어보셨죠? 교감, 부교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량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어진 상태. 이것은 인체의 가장 베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요즘에 뭐 자율신경계 실조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병들의 거의 근본의 기제는 이 항상성의 깨어짐이죠. 이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민성 질환들 또 치매까지도 이어지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너무나 좀 보편적인 검사로 되다 보니까 CT, MRI 찍어서 치매 같은 거 하려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산자부에서 뇌파록, 우울증, 특히 치매, 파킨슨 이런 것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요즘에 병원에 가면 심심찮게 뇌파로 치매 조기 위험 진단, 이 스크리닝 검사를 제공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나의 건강에 대한 그 관리의 이 메인터넌스 영역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바쁜 이유가요.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인데 약물에 대한 어릴 적 노출 인구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약물에 대한 중독과 굉장히 많은 일상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재정 지출과 비용 지출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들. 그래서 이 NIH 홈페이지 보면 동양의 비약물 치료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건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기 아마 내교육 그 학과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어느 쪽 분야든 요즘에 집집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유산균 안 드시는 집이 없으실 텐데, 의학계의 입장에서는 더 세컨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여기 이제 언론에서는 100조 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39조. 우리의 뱃속에 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이 39조 마리, 약 0.6kg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전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하락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면서 뇌질환의 취약성은 커지는, 그래서 어릴 적은 신경 발달 장애가, 나이가 들면 신경 퇴행성 장애, 우리가 파킨슨, 알츠하이머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어릴 적에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안, 자폐, 요즘에 뭐 많죠?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라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디서 왔을까? 결국은 지구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로부터 먹는 우리의 음식, 식단, 운동의 상실들 이런 데서 많이 온 거죠. 한때는 몸속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2000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이 레드버그 박사가 미생물에 대한 논쟁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좀 끝내자. 미생물은 악이라고 규정했던 공존의 차원에서 우리의 슈퍼 유기체라고 하는 미생물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인간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의 그 솔루션을 찾기는 힘들다. 이게 2000년입니다. 불과 22년 전이에요. 그만큼 인간을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은 발달을 했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미생물 신경은 그만큼 쓰지 않았던 시대가 불과 2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의미 있는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있었는데요. 43개국, 여기 보면 160개 연구소에서 전 세계 지구 생태계의 EMP라고 하는 미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는 게 2017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 여기 빨간색으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미생물을 이해할 시작점이라는데 이번 연구에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DB를 발표를 해서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왜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장 속에 들어와 있는 미생물이 지구에서 온 거니까요. 접촉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DB를 알아야 인간의 장내 미생물 원인을 조사를 할 수 있었겠죠. 최근에 왔던 이 코로나19, 코로나의 근본 원인도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인수,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 이 원인은 뭡니까? 인간 도시 문명의 확산이죠. 결국은 인간 창조성이 만든 오늘날의 현실. 앞으로 코로나 24, 25가 오겠죠. 인간의 도시 문명의 확산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아로마 산업은 앞으로 더 뜨겠죠. 치료에서 예방 관리의 시대로 가고 있고, 적극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의 비전염성 질환의 노출은 심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의 시대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불과 200년 정도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지구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는 거. 아마 지난 30여 년간 특히나 초등학교에 가면 한반 30명 중에 약 10명 정도가 아토피, 뇌전증, 또 ADHD, 천식 이런 그룹들이 급증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 영역보다는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의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 일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가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17개 항목별로 지속 가능한 인류 생태계, 지구 생태계를 위한 국제사회 발걸음들이 많죠. 이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많은 영역들, 특히 여기에서 3번이 Good Health, Wellbeing입니다. 건강과 웰리빙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물질 문명의 극상과 함께 인간의 가치 하락에 대한 결국은 이 아로마 같은 경우도 삶의 질 향상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인식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웰빙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웰빙은 단순한 웰빙이 아니라 역량에 대한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구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동양의 메디테이션을 네, 적극적인 인적 자원 개발로 활용하는 이름이 Search Inside Yourself, 내면 검색. 뭐 실리콘밸리에 이런 구글 같은 기업이 많습니다. 위즈덤 2.0, 새로운 2.0 지혜를 찾기 위한 이 스텝에 서구의 어떤 과학 교육이 아니라 동양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특히 이제 메디테이션에 주목을 많이 하는 내면에서 의식의 외향성이 아니라 의식의 내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 건강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네, 이제는 교육에서도 뇌과학의 발달로 인한 뇌교육, 뇌과학 교육, 뇌융합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하는 신경교육이라는 것, 또 미국에서 뇌기반 학습, 뇌기반 교육, 뇌교육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 가장 처음 사용을 했고요. MIT가 이제 의대가 아닌 곳에서 처음 만든 뇌인지과학과가 1986년, 우리나라는 카이스트가 2007년에 바이오 뇌공학과, 한 20년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세기의 심리에 대한 인간의 마음 행동 탐구의 핵심이라고 했던 심리학이 이제 뇌와 만나면서 한양대 심리뇌과학과, 또 AI 심리학 접목, 뭐 이렇게 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심리학부로 격상을 시키고 인지과학을 넣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유아교육에서는 두뇌 생물학이나 이런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체 활동 기반의 육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고 하는 개정이 우리나라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흐름에서 이번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주최하는 뇌교육 그 대학은, 뇌과학은 우리나라가 10위권 정도 되는데요. 이제 뇌활용 분야입니다. 거기서 뇌교육 학석 박사를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좀 선점적 지위를 가졌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발맞춰서 이 10년 주기로 발표하는 뇌연구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뇌연구 촉진법의 3차의 슬로건이 뇌이의 고도화와 뇌활용의 시대 진입. 그래서 뇌과학의 시대가 이제 뇌활용 시대로의 전환기다. 지금 2018년, 2027년까지가 이 뇌활용의 시대의 그 기간에 있다는, 그래서 이 안에서 뇌 변화를 주는 실제적인 다양한 영역들의 이 매개가 아마 급상승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로마에 오늘 첫 주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분야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는 국가공인 자격 제도도 생긴 지가 이제 12년. 네, 여기 뇌교육도 대학이 유일하게 커리큘럼을 정규 과정에 넣고 있는,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항목 보시면은 뭐 영역들이 있죠. 두뇌훈련법에 기초 두뇌훈련, 호흡훈련, 뇌체조, 뉴로 피드백 훈련, 인지훈련, 명상훈련, 이런 훈련들이 이제 두뇌 훈련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국가공인 자격 제도로 규정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아 실현이지만 실제로 이런 두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영역들이 이제 자격 제도화됐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이제 4회차에 걸쳐서 하는 뇌라는 기제의 본질이 뭐냐. 뇌는 코디네이터다. 네, 어떤 조율을 잘하는 그 근간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기제가 중심으로 정신, 몸과 마음의 유기적인 조절, 특히 또 외부와 내부의 주고받는 것에 대한 조절,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 상호관계 조절, 그런 조절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네, 이렇게 그런 거를 잘 조절하는 기관이 이제 뇌 브레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잠깐 슬라이드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더욱 더 중요하게 되는 시대. 네,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뇌과학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세대입니다. 네,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의 결합이고 신체 정서 인지의 단계적 발달로 변화를 가져간다. 생물종의 진화는 결국은 고등의식의 기제의 발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간은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대비해서 자연지능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최고의 슈퍼컴퓨터도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유별난 능력을 따라가기는 어렵다.
자동 처리 능력도 있고요. 시뮬레이션하는 능력도 있고요. 특히나 유별난 뉴로플라스티시티, 가소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류 문명을 바꾼, 지구촌을 바꾼 게 사실은 뇌의 가소성이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브라이언 콜브 박사의 뇌 가소성에 대한 문구는 아주 귀담아 들어볼 만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유전 속성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바뀐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시작은 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뇌는 생물학적 대상, 의학자와 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활용과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아로마의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뇌 상태가 어떻게 바뀌지? 그렇게 뇌를 바라보는 게 시작이라는 저죠. 그래서 뇌교육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량 개발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시대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인간 고유의 기재,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로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뇌교육은 뭡니까? 라고 묻으면 21세기 건강이 심장에서 뇌로, 마음을 탐구하는 뇌과학으로, 그래서 인간의 고유 기재라는 것에 교육의 핵심이 잠재성 개발과 가치의 추구니까요. 그 해답의 열쇠를 뇌에서 찾고자 한 겁니다.